모공과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앞머리 가발 진짜 완전 오늘은 너무 찰떡이지? 최스 그레이스 말고 소녀 그레이스라고 인사하시는데 피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했었을 때 38살부터 한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공이랑 탄력이더라. 그러니까 모공과 탄력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모공과 탄력에 좋은 화장품, 모공과 탄력에 좋은 시술, 모공과 탄력에 좋은 어떤 팁을 조금 알려줘. 모공과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고 화장품을 얼마나 바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좀 하신 적이 있는지 이거를 조금 먼저 제가 화두를 좀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모공이 왜 생겨요? 탄력 저하랑 잔주름이 왜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생겼지. 그럼 이걸 지우고만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에 모공과 잔주름과 탄력 저하 때문에 고민을 하셨습니까? 안 했다고요. 이거는요. 이거에 좋은 시술, 이거에 좋은 화장품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게 왜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보습이 떨어지면서 진피에 콜라겐이 빠지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들보다 피지가 조금 더 많으면 뭐 모공이 조금 더 티가 날 수가 있고요. 남들보다 탄력 저하가 있으면 진피에 콜라겐이 많이 빠져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잔주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남들보다 보습과 탄력도 있지만 피부 장벽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주면 잔주름, 미세주름이 입가랑 눈가에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은요. 보습과 콜라겐 관리가 나이에 맞춰서 진행이 돼주는 것들이 남들보다 적었기 때문이고요. 이거의 시작은 물 마시는 거랑 화장품 바르는 양입니다. 내가 진짜 이거에 진짜 특화되어 있는 시술,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10대와 20대에 꼼꼼하게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물을 마셔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또래보다 모공과 탄력 저하랑 잔주름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게 돼요. 피부는요. 건드린 만큼 그 다음에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한 건 더 많은 걸 뺏기게 되어 있어요. 초음파나 뭐 레이저나 이런 것들의 시술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건드린 만큼 얇아지고 딱딱해진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디바이스도 잘 안 해요. 그 디바이스의 효과가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쓸 거를 미리 꺼내 써서 탱탱해지고 예뻐지고 했었을 때 다 쓴 다음에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늙게 될까봐 오히려 그런 자극보다 여러분들 보습력을 더 주고요. 콜라겐을 더 집어넣어주는 걸 하면서 그 화장품을 집어넣어주는 장치조차 디바이스도 함부로 얼굴에 못 쓰고 있다고요. 왜냐면 저는 20대 때 엄청나게 심한 여드름 피부였었기 때문에 박피, 레이저, 막 이런 IPL 뭐 이런 걸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던 피부란 말이에요.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서 실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피부가 되어버렸어요. 20대에 너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박피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에 그 재생력이 좋을 때 얼굴을 그렇게 건드려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해도요. 그때 당시에 잘못된 장벽은 회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모공 탄력 저하 진짜 잔주름 이게 걱정이 된다면 내가 하루에 물 2.5리터를 먹는지 화장품은 제대로 꼼꼼히 바르고 있는지 화장품을 바른다고 보습과 탄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외인성 노화로 받는 거에 얼마나 많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 방어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화장품은요. 나이가 어렸었을 때는 내가 외부에 대한 자극을 얼마나 인지를 하고 방어를 하느냐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나가는 세포보다 새로 태어나는 세포가 월등히 훨씬 좋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재생력이라는 게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 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진피의 구성 요소가 늘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의 모든 비보는요.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수분 관리랑 콜라겐 베이스의 기본 콜라겐 구조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래서 꼼꼼하게 콜라겐 관련한 건강기능식품도 드셔줘야 되지만 화장품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든 화장품이 피부 속에 들어간다라는 기전이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장벽이 자극을 받아서
진피 속의 콜라겐을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피부 장벽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화장품을 겹겹이 발라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전으로 자외선이 세질 때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정말 더 열심히 발라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내가 단계별로 화장품을 제대로 바르고 있는지, 각질 제거는 각화 주기에 맞춰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지. 그냥 탄력 저하 때문에 걱정이야, 이렇게 되면, 그렇게 탄력이 걱정이면 콜라겐에 관련해서 영양제 하나는 챙겨 먹는지, 아니면 피부 장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제대로 바르는지, 피부 열감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저는 그런 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질문하고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게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나누는 듯한 느낌의 그런 식의 솔루션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서 잔주름이 제일 빨리 생기는 건 눈가랑 입가입니다. 왜냐면 얼굴 피부 중에 제일 얇은 거는 입가와 눈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에 기본적으로 수분과 콜라겐 관리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피부가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모공, 탄력, 잔주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습과 콜라겐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저는 어떤 물음표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원론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